앞서 지난해 9월이었었죠. 태풍 11호 태풍 흰남노. 당시 우리 YTN 취재기들이 열심히 전해드렸던 방송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사실 11호 태풍 하이쿠이도 비슷한 경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진도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에도 보면 9월 초였었고 또 11호 태풍이 흰남노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11호 태풍 또 하이쿠이가 원래는 상하이 쪽 거쳐서 서해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때와는 달리 좀 더 왼쪽으로 가나 봐요? 천만다행이죠. 예. 지금 예. 가을 태풍이고요. 예. 올라왔다면 물론 9호 태풍보다는 세력이 좀 약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서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점쳐졌었는데 그렇게 올라왔을 경우는 우리나라 태풍의 위험반호에 들게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두 가지 요인이 겹쳤습니다. 하나는 동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간 세력을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호 태풍인데요. 11호 태풍을 약간 밀어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 북쪽으로 찬 공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잠깐만요. 찬 공기가 자리를 잡으면서 네. 이 태풍이 올라오는 것들을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한반도 모습 한 번만 짚어주세요. 한반도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예. 아, 거기 보이네요. 그렇죠. 예.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찬 공기가 우리나라 주변으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네. 이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고 좀 색깔도 바꿔줄 수 있나요? 그렇죠. 파란색 대신에 빨간색으로 잘 보이는 바꿔볼까요? 색깔로. 예.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를 이 네, 차가운 네. 공기가 지금 막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태풍이 올라오지를 못하고 중국 내륙으로 그러니까 타이완 북쪽을 지나서 중국 내륙에 상륙하면서 소멸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요인이 겹쳤죠. 고기압과 찬 공기 두 개가 동시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았던 11호 태풍 하이쿠이를 중국 쪽으로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심하면 우리나라 관통할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있었기 굉장히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동쪽으로 온다, 상륙할 가능성도 있다, 서쪽으로 온다 예.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 없이 9호, 11호, 12호 태풍 모든 태풍이 비껴가는 형태로 바뀐 겁니다. 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12호 태풍 그렇죠. 기러기 또 생겨나는데 지금 기러기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기러기가 지금 광 북동 쪽에 있거든요. 예.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세력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올라오면 중간 강도 태풍까지는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수요일 날 미국 예측 모델을 보니까 네. 저 기러기 더 위험하다 이런 예보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나 11호 보죠? 태풍이 약화되면서 12호와 그 합쳐지는 모습도 그럴 그려진 가능성이 적도 있다. 있었고요. 굉장히 우려가 컸었죠. 11호가 서쪽으로 오면 이 태풍 12호 같은 경우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도 점쳐졌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 공기가 버티고 있습니다. 강한 찬 공기 고기압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예. 우리나라 북쪽에 지금 찬 공기가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또 기러기가 못 올라오나요? 또 못 올라옵니다. 예. 이 찬 공기 때문에 올라오던 게 예. 약해지면서 그렇군요. 일본 규슈 쪽 남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부딪히니까 이게 급속하게 약화되면서 아. 이 부근에서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차가운 공기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처음으로 2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네. 19.7도였거든요. 예. 그 정도로 약간 선선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차가운 공기가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1호도 중국으로 보내버리고 아. 12호도 아예 일본 부근에서 소멸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도 봤습니다. 네네네. 지난해 흰남노 굉장히 그렇죠. 피해가 컸었는데 아직은 태풍의 길이 열려 있고 태풍은 이제 9월이면 시작이기 때문에 더 생겨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이게 11호 흰남노의 진로였습니다. 예. 아. 이상 진로였죠. 예. 12호 기러기와 비슷한 위치에서 발생해서 쭉 대만 쪽에 머물다가 거기서 정체를 했습니다. 아. 정체를 했다가 갑자기 급 우회전을 하면서 거제분에 상륙한 데에 빠져나갔거든요. 네, 네. 제주도와 남부지방, 특히 영동지방까지 굉장히 큰 피해를 준 가을 태풍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9월 5일부터 7일 사이에 우리나라를 영향을 주고 빠져나갔는데 네, 네. 이렇다는 이유가 이 태풍 우리나라 동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밀렸다가 이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랬군요. 당분간은 우리나라 주변에 이렇게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놓이게 된다는 거고
그건 태풍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9호부터 10호, 11호, 12호까지 4개의 태풍이 일주일 새에 생겼는데 이 태풍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또 고기압에 가로막히고 마지막으로는 찬 공기가 영향을 주면서 다 우리나라를 비껴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흰남노처럼 하나의 태풍이 만들어져서 이런 경로를 따라서 올라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앞으로 9월 중반까지는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려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10월 초까지도 가을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예. 특히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 온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거든요. 네. 여전히 네. 30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강하게 발달해서 북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태풍은 다행스럽게도 비껴갔지만 예. 다음 태풍이 발생한다면 발생 초기부터 발달 그리고 이동 경로까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태풍이 못 올라오고 있는 게 찬 공기의 고기압이 지금 우리 한반도 위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계속 거기 자리 잡고 있으면 못 올라오겠네요. 예. 이 찬 공기가 효자 노릇을 했는데 예. 찬 공기가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동성으로 바뀌면서 이동하거든요. 바뀌고 예.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길이 열리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충분하고 예. 확률도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풍 전망은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이동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폭풍 해일주의보 좀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늘 오전 부산에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졌어요. 네. 폭풍 해일주의보 일각에서 어쨌든 그 슈퍼문 영향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달과 폭풍해일주의보가 관련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 백중살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백중살이라는 거는 1년 중에 그 살이일 때, 그러니까 만조시에 바닷물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근데 바닷물의 높이는 달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슈퍼문이라고 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슈퍼 블루문이었는데 예. 블루문이라면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블루문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슈퍼문이라는 거는 평소보다 크게 보이는 달이 슈퍼문입니다. 저도 어제 보긴 봤는데 네. 조금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상당히 크게 느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슈퍼문 하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예. 미니물 때 가장 작을 때 달하고 슈퍼문일 때 그 달하고 3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8월 1일에 뜬 달도 슈퍼문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31일에 뜬 달도 슈퍼문이었습니다. 그 네. 이야기는 보통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네. 그게 36만 7,600km 안으로 들어오면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두 번 다 슈퍼문이었고요. 예. 어제 같은 건 슈퍼 블루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만큼 이야기하는군요.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야기는 달의 인력이 크게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조시의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지고 예. 이때쯤 돼서 백중사례가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 너울성 파도, 태풍은 우리나라를 비껴가지만 태풍으로 인한 너울이 겹치면서 바닷물 수위가 평소보다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예. 이 때문에 남해안 같은 경우는 저지대 침수 우려되고요. 또 해안가 같은 경우는 너울성 파도가 넘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각별히 앞으로 나흘 동안입니다. 네. 만조시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네. 국제적으로 기후 뉴스가 네. 참 많이 나와요. 지금 프랑스에서 지난주에 거대한 산사태 났었는데 네. 이게 폭우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요? 폭염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폭염 때문에요? 폭염 이후에 폭우가 옵니다. 잠깐 보실까요? 그래픽을 잠깐 제가 설명을 네.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제가 유럽 그 지도네요. 유럽 지도입니다. 위치를 표시를 해드리면 왼쪽에 여기가 이탈리아고요. 이탈리아. 여기가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 내부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렇네요. 예. 폭염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붉은색이면 몇 도 정도 됩니까? 30도가 넘습니다. 대부분 예. 34도, 35도를 넘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황에서 약간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역은 빨간데 이 부분은 아주 약간 녹색빛으로 보이잖아요. 예.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그렇죠. 사이로. 그 사이, 예. 사이에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들어온 겁니다. 네. 이렇게 들어왔죠. 그렇네요. 이렇게 되면 뜨거운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니까 두 개가 부딪히면서 폭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네요. 폭염 뒤에 프랑스 남동부 지역으로 폭염 뒤에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저희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이탈리아죠.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네요. 이 차가운 공기가 프랑스 남동부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 쪽으로 지금 파고들었거든요. 네. 강하게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아. 프랑스 남부 지역, 폭염이 이어졌던 지역으로는 폭우를 그리고 이 찬 공기의 중심이 조금 더 들어갔던 이탈리아 지역으로,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으로는 대신 폭설이 쏟아지고 예. 그렇군요. 그 저쪽 지역이 그 알프스 산맥 있는 쪽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온에 이렇게 찬 공기가 차가운 공기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네. 때문에 더 발달하면서 눈으로 내린.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눈으로, 프랑스 알겠습니다. 남부는 예. 폭염 이후에 폭우로 나타났겠죠. 네. 네, 그리고 미국 상황도 좀 볼게요. 지금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플로리다 관통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미 이제 북서진을 하면서 미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지금 소멸한 상태고요. 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 허리케인은 보통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을 합니다. 아. 그래서 1등급이 세력이 약하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는 허리케인이 대서양에서 발생해서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하기 전까지 최대 4등급까지 발달했고요. 상륙하면서부터는 상등급의 위력을 지녔는데 네. 시속 200km가 넘는 폭풍을 동반하고 폭우까지 동반했습니다. 이게 플로리다 북부 지역을 강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리던 차가 전복되고 또 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째 뽑혀지고 야. 그리고 빌딩 같은 지금 화면에 경우에도 나옵니다. 예. 거의 초토화가 될 정도. 그러니까 네. 나무 집대 같은 경우 지붕이 다 날아가는 그런 정도의 위력을 지녔고요. 네. 상당히 많은 수의 주민들이 대피를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피해를 입힌 상태에서 플로리다 북부를 강타하고 미국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지금은 소멸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살펴봤고 이제 올 가을 날씨 특히 네.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10월에 이제 추석 연휴가 엿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지금 한 달 정도 남아서 예측할 수 있을까? 예보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지금 예상 전망하고 있나요? 기상청 예보는 우선 없고요. 기상청 예보는 전체적으로, 없고요. 예. 예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지금 모델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변수가 워낙 많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보는 예. 불가능합니다. 네. 대신 네. 확률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년 중에 가장 맑은 날이 많은 경우가 9월 말부터 10월 상순까지입니다. 아, 보통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정도쯤 되면 우선 맑은 날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기상청 1개월 예보, 3개월 예보를 보면 9월 중순 정도까지는 가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가을 장마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해서 10월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습니다. 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기온도 낮 기온도 무더위보다는 약간 괜찮은 날씨,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이렇게 이동성 고기압이 영향을 줄 경우에는 가끔 저기압이 통과하지만 비가 내린다고 해도 비의 강도는 굉장히 적고 약하고 또 비의 양도 매우 적습니다. 우선 그래서 10월 초 연휴 기간 같은 경우는 맑은 날보다는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날보다는 맑은 날이 될 가능성이 예. 확률은 상으로 높다. 알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네. 김진우 기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와서 기상 전망 자세히 좀 변수가- 분석해 주고 변수는 있는데 변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태풍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태풍이 가장 큰 영향을 그렇죠. 미치겠죠. 태풍이 마지막 변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상순까지도 요즘에는 늦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륙을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나라를 비껴간다고 하더라도 10월 상순까지 태풍이라는 변수가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것만 제외한다면 이번 굉장히 그 행운으로 받게 되는 긴 연휴 기간 날씨는 좋은 쪽에다 저는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김진우 기자 믿고서 좀 계획 세워봐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급변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김진우 기자가 또 다음 주에 나오니까요.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김진우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